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2nd of October 2024,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재룡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재룡전기가 좀 궁금하다 그러셔서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재룡전기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변압기 업체고,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 쪽이 이제 그 좀 노후화된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 한 70% 돼서 그런 거 교체 수요 플러스 AI 데이터 센터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래서 재룡전기도 한 10만 원 넘게까지 올랐다가, 원래 이제 6, 7천 원 하던 주식이 10만 원까지가 올랐으니까 10배가 넘게 난 거죠. 한 12배 내지 3배까지 올랐다가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 수요가 생각보다는 조금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한 4만 3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4만 3천 원에서 바닥은 찍고 조금 올라가서 지금 5만 8,800원인데, 지금 여기가 일단은 좀 1차 저항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 횡보가 좀 길어질 것 같고, 물론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는 살짝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률도 한 4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5만 원대에서 한 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시 한번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사실은 뭐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옛날 가격에 비하면 정말로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폭에는 조금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워낙 수출 물량이 꾸준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려면 앞으로 몇 년은 걸리기 때문에, 거기다가 AI 수요까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다만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많이 받았어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상승폭에 제한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1986년 12월 달에 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96, 2006, 2016 거의 한 37, 8년 정도 됐네요. 1997년 8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으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지도 꽤 오래됐고, 2011년 11월 1일 날 좀 인적 분할이 있었습니다.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워낙 레퍼런스를 오랫동안 쌓아와서 미국 쪽의 수요가 탄탄하다.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한 LS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회사들도 다 재룡전기하고 비슷하게 급등했다가 50%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서서히 좀 올라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강혜경 씨가 어제 이제 국감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좀 분명히 한 것은 명태균 씨가 나름대로 예지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에 많이 관여를 했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이 좀 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김영성 씨 공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천 개입이고, 김건희 씨도 여기 또 김건희 여사도 연루가 됐다고 하니까 공천 개입이고 국정농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한 진술들을 좀 많이 했고, 뭐 새로운 거가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이렇게 떠돌던 얘기들을 나와서 차분하게 좀 정리를 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여파가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 연루된 27명 개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 인사들 명단도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사 이슈는 대통령 어제 면담이 있었죠.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한동훈 당대표 이렇게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겠지만 좌석 배치가 먼저 대통령한테 거의 혼나는 듯한 모습이었고, 한동훈 당대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본인이 3가지 전달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 측에 의해서 거의 좀
압박을 당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직접 브리핑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거의 관철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고 좀 강하게 좀 임했지만 역시 대통령하고 면담에서는 예전에 뭐 상사 부하의 관계였고 그게 뭐 워낙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된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독자적인 목소리는 냈지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좀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좀 풀어나갈 힘은 좀 동력이 상실되는 것 같고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사 이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북한군 개입인데 요것이 사건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무기를 좀 간접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러시아가 조금이라도 땅을 더 뺏으려고 아마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일환에서 북한군 참전도 나오는 것 같은데 북한군이 이제 참전이 되면 북한군은 또 실전적인 그런 영향도 많이 쌓으니까 우리나라한테도 많이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첨단 무기가 또 북한으로 가면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소식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60.5, 그다음에 해리스가 뭐 39.5 이 정도면 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해리스가 나올 때만 해도 해리스가 약간 유리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비슷해지더니 지금 트럼프가 좀 앞서는 모양새고 지금 요 추세대로 가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서 해리스는 뭔가 좀 비장의 무기를 좀 던져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어떤 좀 무기를 던질 수 있는지 만약에 특별한 무기가 던져서 뭔가 트럼프가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위법한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뭐 이제 방위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지만 북한하고 관계는 또 좀 개선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국 대선인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 여긴 용인수직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